Il a été abandonné à sa naissance, tu l'avais jamais vu. Comment as-tu su que c'était lui? 아, 반갑습니다. 시장님. 안녕하세요. 네. 어디서 어떤 일 하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, 저는 그 독립예술영화관에서 영화 트는 일, 영사기사로 일하고 있는 제신영입니다. 아, 영사기사. 어떤 일을 하죠? 영화관에 제일 중요한 건 영화를 틀어서 이제 영화를 보시는 일이잖아요. 네. 그거를 이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, 네. 이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이 영화가 정상적으로 틀어질 수 있는 영화인지 테스트하는 업무, 스케줄 짠 대로 이제 세팅을 하는 업무, 그리고 이제 지우고 다시 넣고 이런 테트리스 업무 같은 걸 주로 하는 편이에요. 아까 보니까 디지털 영사기라는 게 또 있던데. 사실 주 업무는 똑같아요. 상영본이 입고되는 형태가 매체인 필름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디지털인 디지털 파일로 들어오는 건지 그 차이인데, 일단 필름 영사 시대 때보다는 훨씬 디지털이 덜 손이 가긴 하지만 여전히 파일을 다운받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게 동일하게 이 영화 파일에서도 발생을 하거든요. 그리고 영화 한 편당 크기 자체가 작은 거는 한 50기가, 뭐 큰 거는 막 300기가 막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파일 하나를 받고 트는 준비를 하고 하는데도 꽤 많은 공이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이 영사기사라는 직업을 처음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을까요? 제가 워낙 영화나 영상을 좋아한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좋아했는데, 영사 기사를 딱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사실 제가 서비스 쪽 그 영화를 틀어주는 다른 브랜드 영화관에서 파트타이머로 일을 했었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영화를 틀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그 해랑 뭐 몇 해 동안 운영이 됐었고, 그때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좀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영사 기사도 될 수 있겠구나. 처음엔 자격증 정도였다가 다른 직장에 있을 때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이런 일로 전환은 어렵겠다 해서 이 극장에 사람을 뽑을 때 지원을 하게 됐고, 이 네 가지 일 중에 어떤 걸 네가 할 수 있겠니? 라고 했는데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가 영사기사 할게가 됐었던 것 같아요. 되게 한 번에 이렇게 간추려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취업을 해서 어떤 한 회사원으로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? 저는 되게 직장을 1년 단위로 계속 바꾸던 사람이에요. 네. 처음에는 그런 파트타이머 일도 했지만 뭐 영화제 쪽에서 뭐 코디네이터 같은 일도 했었고, 전시 쪽, 영화 관련 전시 쪽 일도 하고, 뭐 영화 단편 제작 같은 것도 막 따라다니고, 영화 관련된 걸 되게 조금씩 다 많이 해봤는데, 결과적으로는 저는 영화를 보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를 어디를 가면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나, 역시 그건 영화관 아닐까 하면서 계속 그쪽 관련된 일에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. 뭐 영화를 보는 게 제일 재밌더라 말씀하셨지만 영화로서 뭐랄까요, 정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? 요즘엔 워낙 숏폼 같은 것도 많고, 뭐 영상을 어디서든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접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호흡이 길고 뭔가 어떤 이야기로 도달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가 점점 더 외면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영화는 되게 큰 오락거리였거든요. 그렇죠. 그 시간 동안 저를 온전하게 좀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앉혀놓고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OTT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계속 딴짓하게 되고, 잠깐 화면 내려서 맞아요. 메시지도 확인하게 되고, 맞아요. 그래서 집중도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영화가 제작되는 편수가 진짜 적어지고 있잖아요. 사실 브랜드 영화관들에서는 많은 저희 선배분들이 직업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남으셔도 기술 이제 테크니션 쪽으로 아예 넘어가셔서 뭐 영상기를 고치는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영사실 안에는 아무도 없고 기계만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데, 저희 극장은 여전히 불 켜는 것도 제 손이 필요하고,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 직업 자체는 영화를 찾으러 오는 극장이 있다면 저희도 최소한은 남을 것이고,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. 오히려 내가 독보적이게 되려면
오히려 좀 더 필름이나 이런 쪽에 관심도 많이 갖고 교육도 더 들으러 다니고 그런 게 있으면 꼭 찾아서 상영하는 것도 보러 다니고 이런 걸 하면서 국내에선 좀 유일한 영사 기사가 되자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이걸 하려면 저 사람밖에 물어볼 데가 없다가 될 때까지가 좀 제 목표예요. 멋지다. 그리고 계신 그런 모습이 있나요? 사실은 작년 말에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. 되게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필름 상영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.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이걸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이제는 필름 하나도 너무 이렇게 귀한 시대가 됐을 때 오히려 내가 너무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닐까? 근데 오히려 주변에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분들을 이 사고 때문에 찾게 되고 그리고 계속 조언을 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끈끈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또 이런 방향을 찾을 수 있어 라는 좀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오기가 생기고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이게 극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극장에서도 지금 극장 아무도 안 가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. 그러면 오히려 극장을 안 하고 뭔가 다른 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? 이럴 때 오히려 아니야 그럼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더 영화를 더 틀어야지. 오히려 막 5시간, 6시간짜리 영화도 막 틀어보고 뭐 사운드가 진짜 좋은 영화라서 극장에서 들으니까 체험이 달랐다? 이런 영화도 틀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. 사람끼리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하고 이러면서 좀 살아갈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영님만의 Y가 있다면? 저는 웬의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완전 다른 전공에 완전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저도 기술직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때가 왔을 때 좀 안 놓치고 그냥 한 발 안 빼고 해보려고 딱 했던 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Y는 웬인 것 같습니다. 웬. Y는 웬. 네. 야. 도장을 찍어드리거든요. 이런 아주 귀여운 도장 7개 모으면 영화 한 편 무료로 보는 이런 네, 좀 디지털화되고 있을 때 오히려 좀 역행하는 극장이라 좀 되게 귀엽고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